지금부터 1억을 모아야 된다면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세요? 3초 안에 이 답변을 못 하셨다면 여러분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놓치고 있는 거세요. 이제 버는 것만으로는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다.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뉜다. 돈을 버는 능력은 기초 핵심이다. 그러나 많이 버는 것으로 자산은 모이지 않는다.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재정 관리를 못하면 분명히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보이지 않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으고 뭉쳐놓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다. 지키기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끝이다. 자산을 유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돼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유지를 잘하면 일단 지금부터 다시 가난해지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이다. 돈은 써야 들어오며 너무 안 쓰면 가둬놓은 연못처럼 썩기 마련이다. 대신 그럴 만한 일에 써야 들어온다. 이 4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이고 각기 다른 공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한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후손들까지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자 1세대 시조다. 이 문구는 사실 사장학개론에 있는 내용하고요. 이전 김승호 회장님이 쓰셨던 굉장히 좋은 책이죠. 돈의 속성.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결합을 해봤어요. 돈을 버는 4가지 방법을 저희가 1부에서 했었고, 이번 부에서는 돈을 다루는 능력 4가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2개의 책을 베이스로 저희가 구성을 다시 했고요. 이 4가지 능력 중에 버는 거야 뭐 지금 다 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3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돈을 안 버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3개 중에 우리 각자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맞아요. 네. 파리님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모으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네, 투자하기 전에 또 열심히 쓰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우리 중에는 돈을 안 쓰고 산 사람이 없어. 신혼생활이 빌라 탑층이었거든요. 네, 빌라 탑층이었는데 그때 첫 월급이 지금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숫자는 안 잊혀지더라고요. 첫 월급의 숫자가 187만 원. 187만 원. 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해서 맞벌이인 상태였는데 그냥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보니까 저축을 안 한 건 아니더라고, 제가. 원래 취직하고 나면 항상 누가 이렇게 찾아오세요고. 자산관리사. 자산관리사. 네, 너무 이름도 멋지신 자산관리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들면 어쨌든 노후 준비 끝이다 하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 상품을 저랑 이제 저희 배우자랑 한 개씩 들었죠. 그래서 30 해서 60만 원을. 변액이니? 맞습니다. 그렇다 맞다. 네, 60만 30이니까 원을, 딱 그 정도 60만 원의 변액연금이 저의 노후를 네. 책임질 거라 생각하고,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썼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대략 우리가 둘이 벌어서 한 그냥 맞벌이 400 정도 벌었으면 60 빼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았지라는 걸 이제 와서 계산해봤죠. 네, 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5%를 썼고 15% 정도가 저축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투자라는 게 그래서 너무 사실 남 얘기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로 무슨 투자를 해? 무슨 부동산을 해?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되게 길었고 그리고선 제가 이제 월부에 와서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냥 목표라는 게 생기니까 돈을 모으게 되더라고요. 목표가 없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잘 살면 되는구나 했었고 정말 내가 집이라는 거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을 때 그럼 이제 돈을 모아야 되겠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일단 정하는 거. 얼마 모아야지라는 그 목표 수치?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2016년이었죠. 이제 너나이님 아실 건데, 당시에는 그래도 시장이 지금처럼 안 좋았다가 이제 막 좋아지는 타이밍인 거를 몰랐죠, 그때는. 그렇죠. 왜냐면 좋아지다가 또 꺾일 수 있으니까. 여전히 비관적인 마음이 많았어. 그렇죠. 그때.
근데 그래도 당시에 그래도 너무 사실 운이 좋았던 거는 당시에 투자를 좀 더 적은 돈을 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때라 3천을 목표로 둬서 돈을 모았어요. 일단 3천을 모으게끔 일단 환경을 만들었죠. 내가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지? 카드구나. 카드를 잘라야 되겠다. 카드를 자르고 이제 체크카드를 쓰고. 진짜 근데 저는 정말 안 되는 게 나는 예를 들어서 커피 얼마 이렇게 하나하나 목록 적는 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저한테. 그러면 3천 모으면 나머지는 쓰자. 남으면 쓰고 사실 안 남으면 어쩔 수 없다. 그걸로 오히려 저는 그냥 목표치 정하고 가는 걸로 좀 돈을 모았던 것 같고, 김승호 회장님 책에서 돈의 속성에서도 이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을 만드는 5가지 규칙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5가지가 첫 번째가 1억을 모으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어라. 마음을 먹어야 돼. 그치. 그래야 뭘 하지. 얘가 첫 마음도 안 번째라는 먹는데 어떻게 얘기를 되겠어. 하셨고, 두 번째가 1억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서 붙여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네 번째가 통장은 용도에 맞게 나눠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 5번째가 1억이라는 수치 사실 크잖아요. 그러면 처음 일단 쪼개보는 거예요. 일단 저도 3천만 원이야. 그러면 그래 첫 달 얼마 모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1억도 마지막 5번째는 1,000만 원을 먼저 모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단에서 사실 돈을 모으는 능력이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소비 통제가 안 돼. 돈이 안 모이죠? 돈이 안 모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투자 의지를 상실해. 투자하려면 아까 파님이 얘기한 게 진짜 맞는 말인 게, 그래도 1억은 있어야 투자라는 거 하지 않겠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 있어. 모르겠다. 그냥 어차피 투자도 못하는 거 하면서 다시 돌아가. 양마의 순환. 소비 통제가 안 돼. 돈이 안 모여. 투자 의지를 상실해. 투자 의지 상실하니까 다시 소비 통제가 안 돼. 돈이 안 모여. 이 양마의 순환이 있어요. 우리 와가지고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 그거야. 이것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어요? 나 왜 그동안 이거 투자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지? 이런 분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능력, 파님이 얘기하신 거를 반드시 갖추셔야 맞아요. 그 악마의 순환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저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된 게 유지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지하는 능력은 뭐냐면 잃지 않는 능력을 말해요. 제가 보기엔. 김승호 회장님은 굉장히 쉽게 쓰셨지만 일반 분들은 돈을 버는 능력은 엄청나게 직관적일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으니까. 모으는 거? 조금 애매해. 왜? 모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직관적이야. 근데 모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돈 모으는 거? 어떻게 해야 모으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흐릿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이 누가 자기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유지하는 능력은 더더욱 모를 거야. 도대체 유지가 뭐지? 왜냐면 나 유지는커녕 모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럼 이 재료를 유지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이분들한테는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돈을 유지하는데 능력이 필요해?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제 생각에 해설을 해드리면 돈을 안 잃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들이 많잖아요.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뭐 2억을 받았는데 그 2억을 몽땅 사기로 날렸다거나 아니면 몽땅 잘못된 투자로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노후에, 이런 경우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유지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잃지 않는 능력이라고 바꿔서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여기 쓰신 게 보면은 지키기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집을 짓는데 3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끝난다. 유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뭐 퇴직금을 잘못 굴린다거나. 그럼 이거를 잃지 않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여러분한테 설명 어떻게 드리지? 고민해봤는데, 지금 돈을 버는 4가지 능력을 제 나름대로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고민해봤어요. 말씀드리면 돈을 버는 능력과 모으는 능력은요, 근면함과 성실함이 중요해요. 근면, 성실이 중요해요. 그거 2가지면 버는 거랑 모으는 걸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지하는 능력이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생길까요?
자, 우리 퇴직금으로 잘못된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잃으시는 분들이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아서 돈을 잃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갖춰야 되는 요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각각의 능력마다 이 능력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뭘 해야 되지, 그거를 해야 될 걸로 뽑아냈을 때 내가 갖춰야 될 걸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뭘 가져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면하고 성실하면 벌고 모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럼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굴리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 돈을 관리하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시기에 투자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기겠다. 어떤 경우에 창업하겠다. 이런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칙과 기준을 고수해야 돼요. 그럼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나님 그 원칙이 뭐예요? 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원칙은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추천도서 코너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투자는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배워서 하는 거라고.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어차피 10만 원씩 투자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통장에 1000만 원 있는데 10만 원 투자하면 여러분 전체 자산의 1%를 투자하는 거예요.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투자하면 여러분들보다 100배 많이 투자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산의 0.1%밖에 투자하지 않아요. 돈을 잃는다는 거는 아무리 작은 경험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돈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돼. 그럼 어떻게 배우냐? 누구한테 배우냐?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배우는 과정을 잘못하는 게,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이 잘못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배워. 그러니까 주식을 박 차장한테 맞아. 배우는 거야. 이거 너무 황당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억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김현준 대표한테 배워야지. 그걸 왜 박 차장한테 가서 배우고 있냐고. 박 차장은 10억을 못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배워서 자기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고수하면 그때부터 잃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돈을 쓰는 능력은 저는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는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돈이 쓸 만큼 벌어진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승호 회장님, 제가 뭐 감히 볼 수 없지만 김승호 회장님 정도 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많이 벌고 잘 모으고 그 돈을 잃지 않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돈이 불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코크님 어떠세요? 저는 이 돈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남들한테 좀 이거 있으면 좀 좋아 보이겠지? 물건으로 나의 가치를 좀 높여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달라진 이후로는 내 시간을 벌어주거나 아니면 관계를 나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뭐 이루고자 하는 그 투자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것. 요 세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맞춰서 이 세 가지를 해줄 수 있는 데에 돈을 이제 쓰게 됐던 거였죠. 근데 물론 맞벌이 하다 보니까 내벌이보다는 조금 여유는 있긴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기도 했고 아니면 전자제품 같은 것도 건조기나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좀 집안일에 쓸 수 있는 에너지나 그런 체력이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데 쓴다던가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에 좀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투자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뭐 독서 모임을 든다던가 아니면 뭐 책을 산다던가 강의를 듣는다던가 뭐 임장 갈 때 그런 교통비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쓰는 거는 추후에 좀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뭔가 실력을 쌓아서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투입을 했었고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을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엔 되게 이렇게 자주 만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도 연락을 계속 안 하게 되고 좀 이렇게 모임 못 가게 되면은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선물을 보낸다던가 뭐 영양제를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쓰는 목적이나 종류를 이렇게 좀 달리 했던 게 지금으로서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해와 철학이 바탕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까 돈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례를 통해 말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속성들은 이런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많이 느꼈고
저도 이거 돈 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왜 옛날에 내가 돈을 한참 이제 모아서 투자하기 바쁠 때는, 아니, 왜 저 돈을 막 기부하지? 왜 저 돈을 저렇게 막 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부를 쌓아나간 이후에 느낀 거는 뭐냐면, 저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각과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 챙기는데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물을 준다거나 용돈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아이한테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옛날에 내가 원래 엄청 시니컬하고 그래갖고 그런 거 1도 안 믿었거든. 무슨 뭐 불교의 무슨 순환 논리 막 이런 거, 뭐 네가 베푸는 만큼 돌고 돌아 너에게 온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웃기고 있네 막 이랬어 내가 옛날에. 야, 나 먹고 살기도 죽겠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돈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좀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쓰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지금 나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